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지적 욕구는 그 누구보다 충만하지만 네. 대학이나 대학원을 진학해서 공부할 만큼 등록금을 낼 만한 그런 처지는 안 되시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네. 또 특별히 준비한 네. 코너죠. 언더스탠딩이 재밌긴 한데 점점 보다 보니까 조금 쉽다는 생각이 든다는 예. 분들을 위해서 네. 경제학 네. 5급 과정. 예. 한 대학원 쯤 이 가면 프로는 대학원은 안 다니셔가지고 아하, 대학원쯤에서 배울 만한 네. 그런 논문들을 같이 읽어보고 네. 생각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이죠. 예. 대학원. 저희가 지적으로 오만할 때마다 한 번씩 와서 경종을 올려주시는 그렇습니다. 분이죠. 예. 네. 홍콩과 함께 김현철 교수님. 네. 네,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의 저자이자 출연할 때마다 본인 책을 계속 본인 앞에 진열하고 있는 김현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네.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항상 경제학을 음. 비판하면서 음. 누구나 생각해도 정답이 뻔한 걸 굳이 왜 통계와 데이터를 동원해서 증명을 하냐. 아는 건데. 아는 건데 다 직관적으로 아는 걸. 그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물을 파주면 당연히 생활 수준이 높아지지. 그걸 직접 파주고 데이터를 뭐하러 합니까? 그 시간에 우물 하나 더 파지라는 게 이제 제가 이제 경제학에 대해서 쯧쯧쯧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었는데 네. 오늘 이 주제는 모르겠어요. 오늘의 주제가요. 실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예를 들면 2%가 당장 다음 주부터 잘렸어. 그럼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건강이 좋아질까? 나빠질까? 잘렸으니까 스트레스 받고 막 그냥 이러니까 건강이 인생이 나빠질 수 불안하고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언더스탠딩 녹화도 안 하지. 맨날 이상한 댓글 다는 여러분들이랑 내가 이제 막 신경전도 안 해도 되지. 그건 편하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건강이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떨까? 실직이 미치는 영향. 예. 교수님, 요게 교수님이 직접 연구하신. 네네. 조만간 이걸로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트라이할. 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좋은 저널 그 리뷰 오브 이코노믹 스태티스틱스에 예. 사실 제가 오늘 나오면서 이제 퍼블리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8월 달에 딱 준비했는데 네. 요 마지막 요 에디터가 요즘 고쳐 막 이래갖고 네. 지금 그 뭐 거의 끝난 논문을 하나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 책 7장에 있는 거고요. 제가 네. 뭐 사설로도 썼던 내용인데요. 아하. 뭐 영상 보기 싫다, 귀찮다 그러시면은 텍스트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저 이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실직 기본적으로는 힘들지. 기본적으로는 좀 어려운 사건인데. 그렇죠. 뭐 좋은 점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네. 특히 뭐 집이 부자야, 뭐 돈이 쌓아놓은 돈이 많아. 아내가 부자야. 그럼 혹은 진짜, 뭐 남편이 부자야. 진짜 좋죠, 그럼요. 늦게 일어나도 되고 뭐. 잘 됐네. 약간 이런 잘 됐네.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지만 내가 우리 집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책임감이 묵중한 가장이라면은 그러면은 이제 실직이 힘들죠. 엄청난 일이지만 그럼요. 그게 아니었으면은 뭐 이참에 이럴 수도 있는 얘기고요. 또 직장이 이제 화이트 칼라들은 일반적으로 좀 편안한데 또 블루 칼라들 중에서 이제 어려우신 분들도 굉장히 어렵고 막 그 독성 물질 막 이런 데서 이제 공장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건강에 영향이 큽니다. 그거는 오히려 약간 불안함은 있어도 신체적으로는 건강함이 좋아질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소득이 줄어드는 건데 소득 대신 우리가 돈을 벌려고 우리 몸을 갈아놓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언더스탠딩 그렇죠. 이거 매일 다 촬영하시는 거 갈아놓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게 없어지면서 과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제가 오늘 가져온 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외국 사례들까지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어마어마한데 이거. 어떨 것 같아요? 본인은 그만두면 건강해질 것 같아요? 저는 매우 건강해질 것 같습니까? 책임감이 없었어요. 책임감이. 매우 건강해질 것 같아. 저는 대학 잘리면은 수명이 감소될 것 같아요. 네. 직장 잘리면 대학 교수로서 예. 뭐 홍콩에서 뭐 대우도 좋고 네. 뭐 제가 하고 싶은 연구도 하고 막 그러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잘려서 소득 다 없어지고 저는 또 우리 집에다가 돈 벌어다 줘야 되는 이제 이런 사람인데 그 스트레스도 굉장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저는 되게 손해가 막심할 것 같은데 시간 좀 남더라도 내가 쉬는 게 아닐 것이다.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속이 까맣게 네. 타들어갈 거다. 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그렇죠. 그렇지. 그럼. 그래서 실직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큰 스트레스인가. 야. 1960년대 요새 옛날 논문인데 지금까지도 많이 그 회자되고 있는 논문이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조사를 했어요. 이게 이 상황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냐. 그래서 이걸 당한 사람들한테 쭉 이렇게 한번 했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1등 정말 인생의 가장 큰 스트레스가 그 1번 보시면은 death of spouse니까 배우자의 죽음. 배우자의 사망 진짜 스트레스겠다 이거. 이거 100입니다. 스트레스를 이거 100으로 놓고 이게 최고고. 이게 최고고 그다음에 그래요? 두 번째가 divorce잖아요. 이혼. 이혼 73. 요건 조금 속이 후련한 면도 좀 있어. 아니 그래도 이혼은 그 과정이 힘들 과정이 지원해도. 세 번째가 별거. 그 네 번째가 이제 감옥 가는 거. 감옥은 두 번째 갈 때 굉장히 무섭답니다. 감옥 가는 그래요? 거보다 이혼이 더 힘든 거네. 네, 근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를 안 남았는데요. 네. 감옥은 첫 번째 가면 뭣도 모르고 가는데, 그렇지, 그냥 끝나가는데. 두 번째 갈 때는 아니까. 군대 두 번 가는데 첫 번째 갈 때가 스트레스야, 두 번째 갈 때가 스트레스야. 한 번 맞아본 사람이 또 때리려 그러면 공포를 느끼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이제 그런데 어. 여기 지금 8번이 fire that work니까 이제 이게 실직이잖아요. 해고 상황이 거의 뭐 그 배우자의 죽음의 절반 정도 되는. 잠깐 7번 메리지. 저 7위는 메리지인데요. 네네. 야, 결혼 진짜 힘든 거야. 결혼도 스트레스. 결혼하는 과정에서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저 엄청난 이벤트거든요. 그것도 이게 뭐 좋은 스트레스, 나쁜 스트레스를 다 포괄할 수 있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요건 그런데 이제 내가 자발적으로 리타이어 한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you fired 그런 된 거죠. fire that work죠. 그러니까 비자발적 실직입니다. 예. 실직이 굉장히 일반적으로는 큰 스트레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 우리 사회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일반적이다라는 스트레스. 것을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결혼보다는 근데 좀 덜 스트레스다. 아니 보니까 이게 저기에 막 좋은 것도 있고 막 그러네 보니까. 예. 네. 좋고 나쁜 게 막 섞여 있네요. 섞여 있습니다. 네. 음. 이제 그런데 예. 실직의 효과를 측정할 때 그 어. 우리가 만약에 실직한 사람과 실직하지 않은 사람을 예. 단순 비교를 하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실직의 효과를 측정하기 그걸 위해서. 어떻게 측정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러니까 직장인들의 회사 다니고 건강을 조사해보고 어. 실업자들의 건강을 조사한 후에 실업자가 건강하면 실업이 건강해졌습니다. 아니, 그렇게 직장- 하면 그거 안 그렇게 하면 되지. 안 되지. 이제 그, 알겠죠, 그 본인도. 사람이 실직했을 때 상황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실직하면은 그 뭔가 실직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이 두 분 중에서 만약에 사장님이 사장님이신가? 뭐 누군가가 시청자가 한 명을 날렸어. 네, 네. 근데 이게 2%를 날릴지 아니면 안 기자님을 날릴지 예. 시청자가 나이를 정했다 그러면은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네. 2%는 너무 이상한 소리 자꾸만 해. 그렇지, 그러면서 그렇지, 그러고. 그렇지. 안 기자님 재미없어. 그렇지, 뭐 이러면서 그렇지, 이게 그렇지. 뭔가 사람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예. 잘릴 때는 잘리는 보통 이유가 있습니다. 네. 맨날 출근했는데 와서 꼬박꼬박 졸기만 하고 그러면 그렇죠. you fired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건강이 안 좋아서 계속 졸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지적이시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요, 얘가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실직이 예를 들어 소득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어떤 무책임한 캐릭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무책임한 사람. 무책임해. 네. 무단결근과 업무 능력, 의지 결여, 동료와의 마찰 같은 문제. 뭐 무책임하고 폭력적이야. 뭐 이런 어떤 좀 좋지 않은 그 퍼스널리티 예. 이런 거 가진 사람들은요 실직할 확률이 당연히 높죠.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보통 건강 관리도 부실합니다. 예, 그렇겠죠. 그런 사람이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겠죠. 그래서 뭔가 실직의 확률을 높이는 개인의 특성이 건강 관리와 어떤 건강 행동에도 영향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어떤 실직과 건강, 소득에는 뭔가 제3의 팩터가 항상 같이 영향을 주고 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실직한 사람이 만약 건강이 나쁘다면 그게 실직 때문인지 네. 아니면 원래 건강 관리 안 하던 사람이었는지 원래 그런 캐릭터인지 그렇죠. 그런 캐릭터. 구별을 해야 이 논문을 만들 수 있으니까. 네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이면 예. 이게 측정이 가능하면은 어떻게 뭐 그걸 통제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지. 이게 측정이 정말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겠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어.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갖고 뭐 이렇게 단순 비교하면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네, 이렇게는 이제 이제 연구가 어렵고요. 그럼 두 번째는 전후 비교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가지고. 한 사람을 가지고.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프로님이 잘리기 직전과 건강 진단 해보고 네, 잘린 직후에 네. 뭔가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근데 저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내가 한 사람이 하나의 시나리오는 잘렸던 시나리오와 쭉 다녔던 시나리오를 어떻게 비교해요? 벌써 이제 이중차분법을 이제 제가 얘기할 걸 다 알고 계셔서 이제 막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정도는 압니다. 이제 네네. 이중차분법. 근데 이제 그 전후 비교하면 이제 안 된다는 것이 예. 어떤 뭐 건강은 일단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 좋은 트렌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실직 이벤트 몇 달 뒤에 건강이 안 좋았다 그러면은 그 나이 네. 탓인지 실직 탓인지 어찌 그걸 잘 알 아느냐. 수가 없는 그렇지. 거죠. 그래요. 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실직하는 순간에 갑자기 막 불황이 왔어. 주가가 막 떨어졌어 어제. 다른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어. 네네. 그러니까 내가 실직할 때는요 보통 경제도 또 안 좋아지니까 실직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아니면 실직했는데 하필 코로나가 왔어. 맞아요. 그러면 몸이 괜히 아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인지 불황인지 실직인지 전후 비교하면은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전후 비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실직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단순 비교하는 것도 안 되고. 야 이거 어렵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게 어려운 점이고요. 예.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서 어떤 걸 결국을 측정을 해야 되냐 하면은 그래프를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건강. 네, Y축이 이제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예. 요 건강이 뭐 완벽하게 건강하다 그러면 요 위에 있는 거고 죽었다 그러면 이제 0으로 가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실직 이벤트가 X축이 이제 시간이니까 어느 때에 요 실직 딱 했을 때의 이제 실직의 효과를 측정하고 싶은데 예. 이게 이제 떨어지면서 뭐가 될지 모르지만 뭐가 될지 예. 모르지만 예. 예를 들어서 실직했다면은 내가 요 파랑색과 요 전에 있던 노란색이 관찰이 되는 거고 그렇겠죠. 내가 실직을 안 했다면은 요 노란색이 쭉 관찰이 되는 거죠. 그럼 실직의 효과는 요 실직 시의 결과와 실직 안 했을 때의 결과의 차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히. 예. 그런데 한 사람을 동시에 실직도 시키고 실직 안 시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게. 그렇죠. 그래서 영원히 알 수가 없다. 예. 그래서 평가의 근본적인 어려움이 이 개인 단위에서는 그 반사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실직을 했다면 안 했을 때의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반된 시나리오를 알 수 없다. 상반된 시나리오 카운터 팩츄얼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경제학자들이 나선다. 네. 어떻게 나서냐? 저거 집단 어떻게 이제 어떻게 사회 했지? 실험이나 정책 변화를 연구하게 된다. 이걸 어떻게 할까? 자, 만약에 제가 진짜 이거에 관심이 있는 김정은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요. 네. 제비를 뽑으면 됩니다. 제비요? 네. 제비 뽑기? 제비 뽑기. 실험, 사회 실험, 진짜 실험. 회사에서 100명 중에 반을 자르는데 멀쩡한 그냥 애들 제비 중에? 뽑기에서 50명이 나가 그러면 그 나간 사람과 남은 사람은 건강에 있어서는 랜덤했을 테니까. 그렇죠. 거의 똑같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회사가 예를 들어 1000개 있다. 그러면 오늘부터 500개 문 닫아. 그렇게 강제로 문 닫아. 그것도 제비 뽑아서. 그러면은 여기 500개에 있는 500개 기업에 있던 근로자와 저쪽 500개의 기업에 있던 예. 근로자가 건강 랜덤이었을 테니까. 건강이라든지 그 모든 수치들이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런데 김정은의 지시로 인하여 갑자기 어느 날 실직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이게 김정은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김정은도 못할 것 같은데 이 실험을 진짜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엄청난 독재자가 아니고서는 뭐 회사 500개를 랜덤하게 제비 뽑아서 문 닫아.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할 수는 있을 것 같다. 만약 뭐 정말 독재자가 한번 마음 먹고 실험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데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갖고 계신가 봐요. 저요? 갑자기 이게 지금 상황 검증이 들어가는데 제가 질문의 요지가 파악이 좀 잘 안 된다. 네, 하여튼 그렇고요. 현실에서 뭐 해고를 무작위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연구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우리 아까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그 대한민국에서 실직의 결과와 직장을 유지했을 때의 결과가 우리가 좀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들어오면서 얘기했잖아요. 자, 대한민국에서 실직을 하면은 뭐 대한민국 어느 나라든지 실직을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잃는 거는 소득이죠. 예. 그다음에 생기는 거는 시간. 시간만. 야, 왜 이렇게 시간이 많아? 시간과 잠. 뭐 그런 거겠죠. 잠 이런 거 생기죠. 뭐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줄어요. 또 불안함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을 수는 있겠네. 그러나 또 회사에서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냐에 따라 다르긴 근데 할 것 저는 같은데. 일 그만두면 악플 스트레스는 없어지잖아요.
네. 근데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대한 또 스트레스 생기지. 그런 건 또 그다음에 생기고. 뭐 직장 상사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그렇죠. 없어지고. 그건 진짜 힘들어요. 그쵸. 직장 상사. 그 사장님들 잘하고 계십니까?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되게 또 다를 수도 있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생겼으니까 뭐 운동 좀 더 많이 하지 않을까요? 운동 많이 하겠죠. 그래서 왜 은퇴하신 아저씨들이 열심히 등산 다니시잖아요. 네, 운동 없어, 할 많이 게 없어. 하게 됩니다. 네. 음주 흡연 어떠실 것 같아요? 음주 흡연. 음주변도 많아질 것 같은데 아닌가? 덜할 것 같은데. 덜 할 것 같나? 아 음주는 모임 때문에 하는 게 많을 수 있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네. 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회식 문화가 셌던 환경이라면 예. 음주는 줄어들 여지가 좀 그렇겠네요. 있겠죠. 아, 근데 그렇겠네. 이제 혼술이 또 유행인 나라는 혼술할 그렇죠. 일은 많겠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지금 실직의 효과를 측정할 때는 이게 굉장히 나라별로 달라질 수 있겠다고 그러네요. 생각이 또 드는 게요. 네. 소득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가 되게 탄탄한 나라. 소득 별로 안 줄 수 있죠. 소득이 많이 안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줄지만 뭐. 적게 줄 수 있는 거죠. 뭐 실업급여가 탄탄하다. 그래서 그래서 훨씬 견딜만 하죠. 그렇죠. 시간이 많아진 게 더 축복처럼 느껴지겠지. 그렇지. 네. 아 그래서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실험할 때 실직자들한테 했잖아요. 네. 그래갖고 돈을 더 많이 줬잖아요. 예. 그랬더니 채용 일할 확률이 줄었단 말이죠. 오히려 일할 확률 줄었습니다. 뭐 굳이 내가 구직 안 해도 되니까. 뭐 먹고 살만하네. 그래서 이게 나라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 세팅별로 다르다. 사회복지, 직장 문화, 내가 브레드 위너냐, 내가 돈 벌어 와야 되는 사람이냐, 우리 집이 부잣집이냐,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어서 네. 이게 딱 하나로 야 이럴 거야라고 그래 몰라. 정확하게 알기는 좀 몰라. 어렵다. 모른다. 네, 그래서 이제 경작절에 나선다. 이렇습니다. 자, 어떤 연구를 하냐? 잘릴 만한 사람들이 잘리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대량 정리해고 사건이나 아니면 직장 폐쇄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소수가 나갔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직원이 나갈 가능성이 높으니. 맞아요. 그러나 갑자기 할 회사가 때는 망하면 그냥 건강한 랜덤으로 그냥 훅 나가니까. 나가니까. 네네, 훅 나가니까. 야, 근데 그랬을 그래도 거다. 랜덤이 그래도 아니라고 아닐 수 주장할 있어. 수 아닐 수 있습니다. 있어. 네, 근데 이제 회사가 일거에 한 50%가 나가는 뭐 3개월에 저희 연구 같은 경우는 3개월에 50% 나가는 회사인데요. 네. 그거는 좀 있으면 망해요. 거의 다 나갑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직장 폐쇄는 진짜 직장이 망한 거니까. 예. 예를 들어서 조선소가 8개 있었는데 그중에 2개가 망했다 치면은요. 이제 보통 그 2개와 그 나머지 6개를 비교하게 되는데 예.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야 그것도 랜덤은 아니지. 왜냐하면 또 망할 만한 회사니까 처음부터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 아니면 이제 정리해고 되기 전에 두어 달간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 우리 회사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또 그런 것도 있죠. 이런 세팅으로 들어오면요. 아까 처음에 단순 비교하는 것보다는 잘리는 그 이제 회사를 잘리는 것이 예. 나의 개인적인 특성과는 별로 상관없는 좀 덜. 그러네요. 조금 그나마. 덜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간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두 번째 비율렛 포인트인데요. 정리해고로 실직된 사람과 예. 혹은 직장 폐쇄로 실직된 사람과 직종, 성별, 연령, 소득이 아주 유사하나 거의 똑같으나 정리해고가 없었던 회사에 다닌 노동자를 식별해서 매칭을 합니다. 1대1로 할 수도 있고 1대 N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산직 노동자냐, 화이트 칼라냐, 네. 무슨 어떤 업이냐, 네네. 최대한 비슷한 애들끼리 골라서 그런 거죠. 정리해고 된 회사와 멀쩡한 회사와 네. 아까 김정은 실험이라면 그냥 반으로 나눠서 반은 해고하고 할 텐데. 반은 남겨 네네. 한 후에 그래도 남은 사람과 해고한 사람 중에 좀 비슷한 사람을 또 한번 매치했다 이거죠. 근데 같은 회사에서 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조선소가 8개였다 그러면은 2개가 망했다고 할게요. 2개가 망하면은 여기 망한 데에 있는 근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8개 나머지 안 망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망한 데에 있는 남아 있는 사람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데 최대한 그래도 조금 조선소지만 뭐 좀 달랐을 테니까 뭐 직종, 성별, 화이트 칼라냐 뭐냐, 뭐 성별, 연령, 소득을 최대한 비슷하게 유사하게. 맞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랜덤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뭘 하냐 하면은 이중차분법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비슷하게 최대한 맞춘 다음에 똑같지는 않았지만 이중차분법이 과거의 트렌드가 이렇게 오다가
요 트렌드가 벌어지냐 이렇게 보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 이중차분법이잖아요. 매칭을 한 건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인위적으로 만들어 보고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보고 비슷하게 옛날에 만들어보고. 들쭉날쭉할 수도 있으니까. 아하. 그런데 너무너무 비슷한 사람들을 해보면은요 트렌드가 비슷합니다. 건강 같은 음. 경우는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가 실직이 여기 회사만 되고 여기 회사는 안 됐다. 라고 치면은 이제 이렇게 바뀌는 오케이. 알겠어요. 이런 알겠어요. 형태를 알겠어요. 연구한다.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최선을 다하셨네요. 네, 할 수 있는 거는 다 다 하는 했네. 겁니다. 성격 네, 검사까지 했어야 되는데 성격 검사는 그것까지는 안 됐을 것 애매는 같은데. 한데 다만 이제 뭐 까탈스러운 사람이 해고 당했지만 또 까탈스러운 사람이 스테이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 분포 중에는 네.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설명드린 걸 다시 한번 이제 텍스트로 한번 읽어보면요. 예. 자, 실직이 실직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측정하려면은 실직자들이 만일 대량 실직하지 않았더라면은 뭐 몇 개월 뒤에 뭐 몇 년 뒤에 어떤 값을 가졌을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아까 카운터 팩츄얼이라고 말씀드렸고 반사실 네. 말씀드렸죠. 그거를 알기가 어려우니까 이중차분법을 하는데 정리해고가 있었던 지점 전 3년 또 후 5년의 차이에 아까 그 트렌드가 쭉 오고 있는 차이에 추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다. 알겠습니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가정이 뭐냐 하면요. 정리해고 이전 3년 동안 실직자와 매칭된 비실직자, 굉장히 비슷한 사람들 이 다른 게 다 실직만 없었더라면 여전히 비슷하게 움직였을 것이다. 예. 그렇지만 그 정리해고 때문에 그 트렌드가 브레이크가 생겼다. 뭐 이런 거를 보여주고 알겠습니다. 이러려면 n이 많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n이 그렇죠. 많아져야 됩니다. n이 많아야 n이 많아져야 됩니다. 저기서 나타날 수 있는 미세한 뭐 저분은 다 똑같지만 뭐 집에서 부인하고 사이가 안 좋았을 수도 있잖아 등등 네, 다양한 네. 거가 랜덤하니까 뭐 어디가 특별하게 더 나빴을 일은 없잖아 이렇게 많이 하면 그런 거죠. 네. 모든 그렇게. 사실 경제학 연구가 이제 n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예. 그래서 아까 지금 설명한 거를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X축의 시간이고요. Y축의 결과입니다. 예. 뭐 건강일 수도 있고 소득일 수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하죠. 네. 그런데 이제 실직자가 있고 비실직자가 있잖아요. 아무리 매칭을 해도 조금은 다릅니다. 랜덤하게 네, 하는 게 네,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다르지만 요 보시면은 트렌드, 그 실직 이전 트렌드가 비슷하게 간다. 비슷하잖아요. 지금 예. 노란색과 여기 지금 빨강색 비슷하게 예, 갑니다. 예. 실직 이전에는. 예. 그래서 그 차이가 이미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YR1 빼기 YC1, C는 컨트롤 그룹이고요. 저건 네. 실직자나 비실직자가 누가 위에 있는지는 저거는 또 그때 다른 다르죠? 거죠. 네, 그때 다르고 뭐 보기 좋게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고. 요 차이가 이미 있었고. 그렇지. 그런데 매칭된 사람이 한 명은 좀 더 건강한 상태일 수도 있고, 그렇지. 네. 한 명은 좀 더 건강이 실직자가 나쁠 건강 나쁠 수도 있고 실직자가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네네네. 그러니까 사람의 차이가 있으니까. 실험이면은 그렇지는 않지만 네. 요거는 준실험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직한 딱 이벤트가 생겼는데 실직자가 요렇게 뭔가 아웃컴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뭐 실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요로 갔단 말이에요. 추세가 유지되고. 추세가 유지되고 그리고 요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반사실을 어떻게 측정하냐 그래프를 짜잔 하고 띄워볼게요. 여기 실직한 사람들이 만약에 실직하지 않았더라면 요 점선으로 갔을 것이다. 그렇죠. 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트렌드가 옛날에 똑같았으니까 실직하지 않았으면은 얘네 그 비실직자의 트렌드와 같이 갔을 것이다. 같았겠지.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Y 값하고 중간에 있는 값하고의 차이가 바로 실직 효과입니다. 효과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것이 바로 실직 효과입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네. 여기 보시면 YR2 빼기 YC2 여기 큰 차이 예. 있죠. 요 큰 차이에서 예. 요 작은 차이, 요거 앞에 처음 차이잖아요. 원래 사람 차이. 평균적인 갭 차이. 평균적인 처음 갭 차이, 예. 실직 전 갭 차이. 그러니까 큰 차이 빼기 작은 차이. 그래서 이중차분. 차이의 차이를 뺀다. 이중차분. 그래서 실직 효과는 요 노란색과 여기 중간에 있는 요건데 여기 자주색인데요. 예. 요 자주색이 실제로는 측정이 안 돼요. 왜냐? 실직했잖아. 실직한 사람의 안 했을 때 효과는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걸 어디서 가지고 왔냐? 비실직자 최대한 매칭을 해서 비슷하게 만든 다음에 그들의 과거 트렌드를 그들의 과거 트렌드와 실직자의 트렌드를 같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요 차이를 그대로 이제 반영을 시켜서 그래서 이중으로 뺐다. 이중으로 차이의 차이를 뺐다. 이중 차분입니다.
이건 그냥 알겠습니다. 저의 조금 고차원적인 호기심이긴 한데요. 네. 네. 저 실직자와 비실직자의 그 차이가 네. 지금은 교수님께서 설명을 이제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네. 요 갭이 거의 타임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 가정해 주셨는데 실직 전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실직 후 말씀이십니까? 실직 전과 후가 다 요 노란 점과 빨간 점은 그 차이가 비슷하잖아요. 네. 노란 점과 빨간 점. 저 실직 이전만 봐도 네네네. 예. 이게 차이가 비슷해야지만 여기 보시면 실직 이전 트렌드가 거의 비슷해야지만 이게 말이 되지. 이렇게 어. 가정하는 게 말이 되지. 여기가 예. 들쭉날쭉하면은 예. 그거 못 믿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 실직 효과했을 때 실직하지 않았을 때 상황이 지금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저는 실직자와 비실직자가 서로 다르니까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네. 얘네는 실직 이전부터도 그 갭이 좁아지고 있는 녀석들도 원래? 있을 수 있고 맞아요. 이게 커지고 있는 녀석들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중간에 실직을 하면 좁아지고 있는 건 계속 좁아졌다고 가정하고 커지고 있으면 계속 커졌다고 가정을 한 후에 그렇게 실직 하는 효과를 거냐? 채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예. 연구를 못 합니다. 이거 그래요? 뭔지 모른다.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실직 요 이벤트를요. 예. 가끔 어떤 분들은 앞으로 땡겨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망할 때 이걸 알면서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고 그렇지, 아까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실직 이벤트를 한 6개월 전으로 이렇게 좀 앞으로 땡겨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게 실직 플러스 뭔가 회사가 망할 것 같은 그 느낌까지 뭐 다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알겠어요. 뭐 그거는 유연하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안 되는구나, 앞에 그럼. 실직 이전 트렌드가 똑같지 않은 거의 또 비슷하지 않으면 그 연구는 그냥 망했네. 그 두 샘플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실직 이전 트렌드가 안 비슷하면요 그 연구 못 하는 겁니다. 연구를 통째로 버려야 돼요. 통째를 버려야 됩니다. 네. 저 통째를 버린 거 꽤 있어요. 이게 왜냐면 맞-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나 자신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마치 그런 거네. 제 친한 친구가 이혼을 했어요. 근데 나는 이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네. 친구가 이혼을 했더니 상황 보니까 얘 되게 괜찮네. 그러면 나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거네. 그러니까 내가 해보지 않은 경험을 네. 비슷한 사람의 그 추세로 봐서 일종의 가정하는 거잖아요. 그 결과적으로 그걸 측정할 수는 있겠네. 네. 네. 그런데 저는 만 명을 가지고 한 다음에 비슷한 녀석들을 매칭해서 1000명을 1000커플을 뽑으면 네. 그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쓸만한 데이터를 주는 500커플이 있고 네. 이건 데이터 못 쓰겠는데 하는 500커플이 있으면 그냥 요 쓸만한 500 가지고 논문 쓰는 줄 알았더니 네. 그냥 통째로 다 버려야 만약에 된다고요? 트렌드가 다르면 트렌드가 안 맞으면? 안 맞으면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 그러면 버리고요. 저 매칭을 잘하는 게 중요하군요. 매칭 굉장히 요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할 때 매칭할 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이거 뭐를 어떻게 매칭하냐에 실제로는 따라서. 어떤 걸로 하셨어요? 교수님 연구하신 거니까. 저 연구한 거는요. 뭐 연령 아까 여기 위에 처음에 나왔었는데 여기 보시면 직종, 성별, 연령, 소득. 요게 비슷한 사람. 요거 거의 비슷한 사람. 근데 소득 이론 단위로 매칭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소득도 레인지로 그냥 이렇게 하고. 연령도 뭐 생년월일까지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이를 때. 한 살로 할 것이냐, 3살로 묶을 것이냐, 5살로 할 것이냐, 이거 다 해봐야 돼요. 그래갖고 회사는 어떤 회사들 주로? 회사는 제 연구에서는 주로 이제 2008년 이후에 경제 위기 왔을 때 예. 제조업 분야가 제일 많이 망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 연구는 주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대상으로. 기업들. 네. 그 2008년 망한 이후가 제일 많습니다. 제조기업과 안 망한 제조기업들. 그렇게 경제 됩니다. 위기를 학문의 기회로 활용하는 냉정한 경제학. 네. 네.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한 가지 또 아까 그 이혼 얘기하셔갖고 예. 이혼이나 뭐 심장마비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뭐 이렇게 심장마비가 왔을 때 혹은 암에 걸렸을 때 나와 가족의 경제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혼할 사람과 이혼하지 않은 사람들 다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냥 이혼한 사람과 이혼 안 한 사람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거 어떻게 하냐면요. 어. 적어도 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혼한 사람과요. 2년 뒤에 이혼할 사람. 2년 뒤 이혼할 사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요. 예. 20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혼을 2008년에 한 사람이 있고 2010년에 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다르지만 굉장히 또 비슷하고 일반적으로 이혼 안 한 사람보다는 훨씬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똑같이 있었어. 2002년에 결혼했다 부부관계. 할지라도 예. 2006년에 이혼한 사람이 있고 2008년에 이혼한 사람이 있는데 2006년 이혼 이벤트를 딱 가지고서 2008년을 비교군으로 두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2년간 이혼이 어떻게 이혼 안 한 상태와 한 상태가 뭐 재정적으로 어떻게 바뀌냐. 공부 비슷했는데 한 명은 입학하고 한 명 떨어진 사람 비교하듯이 뭐 그렇게 네, 그렇게 뭐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부부 사이가 안 좋았는데 한 명은 이혼하고 이혼하기 직전인 사람은 네. 그나마 비슷했는데 이혼했을 때 실제로 어땠느냐를 알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뭐 그런 것 이해했어요. 네. 이런 연구합니다. 좋습니다. 실직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 연구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데니엘 설리만이랑 틸 본 왁처입니다. 틸 본 왁처 사실 제 스승이었고요. 2009년도에 QJ라고 경제학계의 최고 저널 그 사이언스 네이처에 저희 분야의 사이언스 네이처에 네. 나온 논문입니다. 1980년대에 미국 불황기 때를 배경으로 했어요. 예. 그러니까 불황 때 회사가 많이 망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매스 레이오프, 그러니까 회사 대량 정리해고나 플랜트 클로징 보려면은 그럼 이제 불황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직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려면요, 맨날 회사 바뀌는 사람들은 사실 그냥 그거는 1년마다 직장 옮기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게 좀 이제 그렇지. 그거 효과는 관심사가 아니라 뭔가 안정적으로 회사를 다니다가 잘린 사람들이 이제 이게 저의 주된 관심사니까요. 이분은 5년 이상 회사를 안정적으로 다녔으나 네. 정리해고된 남성 노동자 7,256명. 예. 그리고 굉장히 유사한 노동자이지만 정리해고가 없었던 회사. 여기 잘린 분들 7,200명. 그다음에 그 매스레이오프 없는 정리해고 없는 회사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매칭을 해갖고 비슷하게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중차분법을 해서 보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직자와 비실직자의 소득을 한번 비교한다고 해보면요. 여기 빨강색이 실직자고요. 검정색이 비실직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실직자는 그냥 이렇게 유지가 뭐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실직자는 이렇게 가다가 실직하는 순간 표 하고 떨어졌다가 네. 여기에 다시 슬슬 올라옵니다. 예. 근데 그 차이가 뭐 0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되게 이제 비슷하게 가는 거 보이세요? 꽤 비슷하게 갑니다. 네. 그러다가 휙 하고 없어지는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비실직자와 실직자의 차이가 궁금하니까 우리는 요 빨간색과 빨강색과 검정색의 차이만 한번 보여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게 오른쪽 그래프예요. 오른쪽 보시면 예전에는 차이가 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거의 0에 있다가 그랬다가 뷰하고 실직자가 많이 소득 감소를 했다가 그게 차이가 컸다가 점점 줄어드는 패턴. 요렇게 줄어드는 패턴. 그러니까 왼쪽 그림은 2명 다 보여준 거고 네. 오른쪽은 차이만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럼 차이만 보여주는 그래프를 아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틸 본 왁처 아저씨는 차이만 보여줬습니다. 네, 차이입니다. 소득이 예전에는 거의 그 차이가 0에서 이렇게 0에 있다가요. 실선은 소득 차이고요. 점선은 95% 신뢰 구간입니다. 예. 그래서 요게 이렇게 확 줄었다가 복귀하는 패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랑 비슷하죠? 비슷하겠네요. 예, 소득이 줍니다. 그래서 그래서 실직 직후에는 한 40% 넘게 줄다가요. 0.4가 40%거든요. 40% 줄다가 6년이 지나도 한 20몇 프로, 25% 정도 회복이 안 됩니다. 리얼 데이터네요, 저건 진짜. 이건 네, 정말 리얼 데이터 쓴 실직 겁니다. 전에도 소득이 살짝 차이가 나는 걸로 봐서 네. 약간의 그 긴축 영역 맞아요. 이런 거가 반영된 살짝 거죠. 반영된 겁니다. 네. 맞아요. 정확하게 이프로님이 아까 얘기하셨듯이 그 전에도 뭔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바로 그게 여기 사실 나옵니다. 오른쪽이 이제 사망인데요. 사망의 아까 차이잖아요. 사망의 차이. 예. 그러니까 이게 0이면은 그 두 군이 차이가 없다는 거고요. 예. 요게 이제 0보다 크면은 그 실직자가 더 많이 죽는다는 뜻이고요. 이게 그 다음에 요 점선은 그 95% 신뢰 구간이고. 그러면 보시면은 실직한 딱 순간에 사망이 늘어요. 이게 실직 후 경과 연도잖아요. 예. 그런데 요게 근데 두 군의 차이가 처음에 딱 느는 거는요. 대부분 자살에서 옵니다. 자살에서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치레가 또 많이 생겨요. 그런 다음에 이제 원래 실직 안 하시는 분들도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차이가 줄어들어요. 줄어드는데 20년이 지나도 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남아 있어요. 끝까지 극복은 안 되는구나. 끝까지 극복은 안 됩니다. 야, 끝까지 그렇구나. 극복이 안 되는 게
미국 참 사회입니다. 그렇네. 네, 좀 슬프죠. 이거는 대공황 때 80년대 미국 공항. 80년대 네, 80년대 또 미국 그 뭐죠 러스트 벨트라고 그러나요? 거기 네. 그 제조업 거기가 이제 안 좋아지면서 실직한 그런 사람들이. 이거는 그러니까 소득이 줄어드는 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네. 건강에 지속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굉장히 미친다. 많이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서 예. 40세에 이런 이벤트가 일어나면요 수명이 한 1 내지 1.5년 감소했다. 오, 이거 요 심각하네. 오른쪽 그림이 이제 요걸 계산을 샥 해보면은 예. 수명이 1년 이상 줄은 거다. 예. 그러니까 미국 남자거든요. 미국 남자가 40살에 실직한 거는 굉장히 큰 이벤트다. 어쨌든 뭐 그러네. 포드 잘 다니다가 갑자기 예. 포드 망했다. 예를 들어서 회사 문 닫았, 그 공장 문 닫았다. 그 실직한다 이러면 이제 소득도 6년 지나도 한 25% 평균적으로 25% 줄고 수명도 1년 이상 줄어든다. 예. 실직 무서운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갈수록 사망률이 좀 실직자군에서 더 높아지는 건 살짝 여기 오른쪽이요. 예 네네. 조금 한번 점핑을 마지막에 하네요 더. 여기 살짝 올라간 이 정도는 사실은 뭐 그냥 그냥 메저먼트 유의미한 그냥 차이니까 이렇게 있는 건 아니에요? 크게 유의미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요거는 분명한 거죠. 이게 딱 자살로 많이 돌아가시다가 늘어났다가 이제 이렇게 점점 그 차이는 줄어드는데 그래도 네. 오랫동안 지켜봤을 때 남아 있다. 차이가 남아 있다. 네. 저건 미국에서 한 실험인데 실직은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네네. 이게 근데 여러 가지입니다. 사실 배우자와의 관계도 안 좋아져요. 그 이혼도 늡니다. 그렇겠지. 아, 이혼도 늘고. 그러니까 소득만 느는 게 아니라 소득만 주는 게 아니라 이혼도 늘고 모든 인간관계가 조금 또 어려워질 수도 있고 네. 그 모든 것이 사실 다 합쳐져서 결국 수명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건강과 수명으로. 네. 그래서 사실 경제학자들이 수명을 볼 수 있으면은 그 모든 채널의 궁극적인 합이 거기로 가거든요. 그렇죠. 수명에. 수명으로 가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미국에서 또 다른 연구를 다른 하나 연구? 했습니다. 네, 미국의 켄 코치라고 이제 커네티컷에 그뭐 유니버시티 커네티컷에 있는 할아버지 교수님이신데요. 네. 1990년대 커네티컷도 굉장히 많이 정리해고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딱 그 이벤트를 보았더니 여기서는 왜 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푹 쳤다가 아무 무슨 정리해고하면서 돈을 좀 줬나? 그거 잘 모르겠고요. 폭 쳤다가 어쨌든 줄은 다음에 이게 극복이 안 되고 네. 6년 뒤에까지 한 14% 정도 유지되더라. 다른 연구를 어쨌든 간에 실직을 하면은 오래돼도 예. 임금이 다 회복은 안 된다. 미국 연구 보여드렸습니다. 예. 실직 직전에. 자, 여기 14% 보시고 기억하시고요. 여기 25% 기억하십시오. 네. 그러다가 수명이 한 1년 줄었습니다. 네. 자, 덴마크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왜 덴마크를 보여드리냐? 덴마크는 사회복지가 잘 된 나라잖아요. 네. 네. 거기 뭐냐, 실직하는 게 겁나지가 않아. 왜 이 나라는 어떨까? 그러네. 덴마크 연구를 살펴봤더니 덴마크도 이제 80년대, 90년대에 공장 폐쇄들이 좀 있었대요. 네. 그래갖고 공장 폐쇄로 실직한 노동자 3만 명, 3만 3천 명, 그리고 실직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 100만 명. 이렇게 굉장히 비슷한 사람들 골라낸 거야. 네. 1대1 매칭이 아니라 1대-N 매칭인 거죠. 1대33 매칭 한 거죠. 저 숫자는 좀 달라도 상관은 없어요. 1대33 매칭, 1대100 매칭이면 더 좋아요. 여기 컨트롤 그룹이 굉장히 크게 있는 거니까. 그들의 평균을 내면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매칭 DID, 매칭 이중차 분법 했더니 실직 후 소득이 13%, 10년 뒤 소득은 7% 감소. 예. 아까 미국이랑 비교해 보면은 절반 정도죠. 그러네. 훨씬 예, 낙폭이 타격이 적네. 적네요. 낙폭이 적습니다. 그런데 실직 후에 사망률은 80% 증가, 20년 뒤에도 11% 증가. 어떻게 왜 그러지? 왜 그렇지? 이게 사망률이 굉장히 여기 보시면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실직자의 사망률이 평균적으로 연평균 10 내지 15%였거든요. 예. 그 비슷해요. 오, 사망률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실직이요. 어. 소득 채널로만 가는 게 아닌 거죠. 아, 다른 여러 가지 삶에 다른 여러 영향을 가지 미치는구나. 삶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주니까 이게 보시면은 이제 심장 질환과 자살로 인한 것이 제일 컸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조차 어쨌든 대량 정리 해고돼서 잘리는 거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되는 어쨌든 거는 소득이 줄어드는 거니까 자기가 누리던 거를 조금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소득에는 별 영향 안 받는데 다른 스트레스나 이런 게 많다는 말씀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는 예. 거고요. 그럴 수도 있고.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설마 7% 소득 감소했다고 저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근데 아닌가? 소득은 계속 일반적으로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조금씩이라도. 네네. 그런데 줄어들었다는 건 굉장히 큰 타격이긴 이 하지. 줄어들었다는 거는요. 실직 안 한 사람에 비해서 7% 적다는 거죠. 실직 안 한 사람이 늘어났다면 나도 심지어 같이 늘어났다는 거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저거는 그래서 소득만 작동하는 건 아니다. 네. 가족 관계 모든 게 다 작동하는 모든 게 거고 작동한다. 또 뭐 어떤 분들은 되게 창피하게 여길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또 지금 이 모든 연구가 해고가 어려운 시절의 연구거든요. 해고가 어려운 시절. 이게 뭐냐면 덴마크 80년대랑 드문 미국 해- 70년대 이럴 때 이게 해고가 그러니까 막 해고가 지금처럼 미국이 정리해고가 쉬운 시절은 아닙니다. 만약에 해고가 막 확확 일어나는 시절이 그런 예. 도시라면요. 이제 이런 해고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일상일 테니까. 일상이면서 적어집니다. 오히려.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제가 스웨덴에 가서 몇 년 살은 적이 있어요. 네. 스웨덴 궁금해서 한번 가서 살았는데 제가 굉장히 놀랬던 게 당시에 이제 스웨덴의 이혼율이 꽤 높았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 이혼율 높지 않을 당시였는데 20년 전이니까 아니 그 초등학생들이 부모가 이혼했으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게 충격적이잖아요. 막 네. 우리 부모님 적을 때 한 명만 적어내고 막 이러면 막 힘들어하잖아요. 얘네 아니에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우리 아빠 스텝데디야. 뭐 이제 새아빠야. 그거를 되게 편안하게 얘기하고 부모의 이혼이 주는 스트레스가 있지만 우리나라 아무도 우리 부모님 이혼 안 하는 상황에서 내가 우리 집이 이혼하는 거랑 그 아이의 스트레스랑 그렇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고 그렇지. 있는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도 다르죠. 이혼하는 상황은 애한테 가는 스트레스의 정도는 좀 다를 수 있다. 예. 뭐 그런 느낌이 있는데 실직도 사실 마찬가지라서 어. 턴오버가 많은 곳에서는 실직은 상대적으로 적은 효과일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저런 재취업도 쉽지는 않았겠지. 근데 이 상황에서는 재취업도 어려운 상황인 거죠. 불황의 시절이니까. 더군다나 불황이고. 근데 소득은 7%밖에 감소 안 했으면 혹시 네. 일 안 하는 상황을 너무 방만하게 즐기다가 늦잠 자고 술 먹고 놀러 다니고 백수 과로사 한다고 네네. 막 신나게 방탕하게 산 결과 음. 너무 즐거운데 아이고 오늘도 또 술 한잔 하자 이러다가 가신 건 아닌가 빨리. 물론 그래도 건강에는 악영향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아휴 저렇게 실직을 하고 나시니 참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빨리 삶을 마감하셨구나. 그런 그런 아닐 건지. 수도 있지 않느냐. 짧게는 마감했으나 매우 짧고 굵게 살다 가셨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10년 뒤에 10년 뒤에 소득이 7% 감소. 그러니까 소득은 어쨌든 감소했으나 시간이 남으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그러니까. 소득이 한 10% 감소했는데 시간은 이렇게 남으면 네. 내 인생은 너무 행복해졌네. 음. 그러면서 여기저기 가고 뭐 하고 다니다가 뭐 진짜 굵게 살다 가신 거 아닌가. 그러면 그거는 직장을 다니는 게 매우 건강한 행위예요. 매우 절제를 만들어주는 건강한 그렇지. 행위여야 행위였다. 돼요. 우리 네. 골골 80이라고 네. 맨날 그 병원 다니고 걱정 많고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삶을 다 이렇게 제어하면서 네. 사시면서 괜히 길어지고. 제가 봤을 때 뭐 그럴 수는 있으나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기존 연구들 이런 연구들이 그런 걸 몰라요. 그거 모르지. 그냥 아웃컴만 끝까지만 그치, 있어요. 여기 사망률만 가운데에 나오지. 블랙박스를 못 열었어요. 자, 그래서 제 논문이 등장합니다. 네. 짜자잔. 네. 한국의 실직은 어떨까? 한국. 제 논문은 그 기존 과거에 그런 그 블랙박스를 열지 못하는 것을 열었다고. 제가 여기 지금 그 리뷰 오브 이코노믹 스태티스틱스의 마지막 파인 튜닝 단계인데요. 굉장히 좋은 저널입니다. 뭐 굳이 네. 과학계로 치면은 네이처 자매지 정도 되는 그 경제학에서는 뭐 6번째, 5번째로 예. 좋은 논문인데요. 저희가 무슨 연구를 했냐면 이제 똑같은 연구인데 네.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 2000년대에 그 정리해고로 인해서 실직이 소득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인데 우리나라 데이터를 뭘 썼냐면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썼습니다. 네. 이 데이터가 기가 막힌 게 뭐냐 하면요. 건강 정보가 다 나와. 건강 정보가 다 나와요. 어. 그리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한 번씩 건강 검진 공짜로 주는 거 혹시 받아보셨어요? 네. 네. 그 데이터가 또 다 있습니다.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확실할 수 있다. 건강에 대한 추적 관찰은 명확하다. 명확하게 할 수 있어요. 혹시 그리고 병원 간 횟수가 많다고 건강하지 않다고 보신 건 아니죠? 그거 아니죠. 네. 그러니까 건강 검진의 결과니까. 시간만 하면 검진. 병원에 자주 가. 맞아요. 네. 그러니까 건강 검진에서 진짜로 혈당이 바뀌었냐, 세상에. 혈압이 바뀌었냐,
그거를 보는 수 있는 그런 데이터셋이 네. 우리나라에 존재해요. 다른 나라 예. 경제학자들 진짜 부러웠겠다. 우리나라는 맞아요. 저건 잘 돼 있을 와. 거야.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데이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가끔 해외에서 얘기하면요. 예, 깜짝 되게 놀라죠. 깜짝 놀라면서 눈독 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 실제로 또 사업주들이요. 직장인 사람들이 그 검진을 안 받으면요. 벌금 내셔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 알고 맞아요. 네, 회사님 사장님이니까 아시죠? 예. 그래서 뭐 되게 직원들 푸시해요. 연말 야좀 빨리 받아. 1년 내내 내 말 안 듣다가 연말에도 또 말을 안 듣는구나. 정말. 나 벌금 내야 돼. 받아라 좀. 그래서 아주 유니크하고 대단한 데이터고요. 음. 기존 연구는 그래서 사망이나 입원 뭐 이런 거밖에 못 봤는데 저희는 어쨌든 건강의 미세한 변화 실제로 따지고. 바이오 마커를 다 보고 아. 또 그 검진하실 때요 설문조사를 합니다. 음주 흡연 다 그렇지, 쓰죠. 그렇지, 그렇지. 그거 다 맞아, 맞아. 씁니다. 어. 그러니까요 전 국민 일주일에 몇 번 운동했니? 그런 거 다 써. 맞아요. 네. 그러게. 2달에 한 번 하는 저로서는 이거 뭐라고 써야 되나 이게 진짜. 그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 야. 끝내주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야. 기존 연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다. 그 블랙박스를 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바뀌었냐. 그러네. 네, 이제 그렇고 저도 그래서 3년 이상 안정적으로 근무하다가 정리해고된 남성 노동자 22,000명, 23,000명, 네. 여성 노동자 14,600명 식별했습니다. 그래서 매칭 이중차분법 계속 얘기한 그 비슷한 사람들 최대한 골라갖고 그 트렌드의 차이를 본다. 봤더니 봤습니다. 뭐-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자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남자? 남자. 뭐 다른 나라 실직자 비슷할 것 같아요. 소득이야 소득은 당연히 당연히 줄죠. 적겠고. 똑같이 저렇게 네. 훅 떨어졌다가 어우, 좀 많이 주는 거 봐라 저거. 네, 이렇게 해서 빨간색이 실직자니까요. 훅 네. 떨어졌다가 올라가죠. 비실직자는 쭉 월급이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차이를 오른쪽에 제가 여기 차이를 프레젠트했죠. 예. 거의 0으로 이제 살짝 트렌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0 주변에서 왔다 갔다 거리다가 훅 떨어졌다가 쭉 올라가는데 그 차이가 얼마냐? 33% 정도 감소.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보시면요. 실직 타이밍이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2008년이라 보시면 그때 360만 원 받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120만 원 정도 감소합니다. 야. 6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예. 실직 전에 받던 소득의 무려 30% 넘는 감소를 우리는 경험한다는 거네요. 우리는 커요. 소득의 다른 나라는 아, 10% 정도인데 그렇죠. 와, 저건 여기에 크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 왜 저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안 대표님? 뭘 왜 안 돼요? 우리나라 그만큼 보장이 잘 안 돼 있는 거지. 그게 아니라 갈 데도 우리나라는 없고. 실직되기 5년 전에도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그 시장 연봉보다 과도하게 저렇게 많이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잃으면 내가 이제 내 노동력을 가지고 벌고 다닐 거 아니겠어요. 저거랑 직장 다니던 때랑 다른 나라는 15%밖에 차이 안 나니까 직장에 있다는 프리미엄이 그만큼 작은 아니, 건데 그건 우리나라는 저렇게 유독 아니야, 크다는 뜻이 아니까. 그건 모르는 거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심판 봐주십시오, 교수님. 반대로 이 격차가 좁은 게 사회적으로 메이크업하는 게 많으면 격차가 줄어들 수도 있죠. 이게 액수는 실업수당, 사실은 실업수당. 그러니까 그럼. 액수는 좀 그렇고요. 그럼. 액수 말고 이제 차이가 왜 여전히 계속 많이 나느냐.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실업 수당이 충분하지 않다도 맥센스한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이제 정규직이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네. 그런 다음에 다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구분된 사회에서 다시 정규직 진입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도 꽤 큰 That's 크겠죠. what I'm saying. 거기서 나오는 것도 네네네. 있고. 그러니까 둘 다 있을 겁니다. 근데 360 제가 현명하셔. 둘 다 있는 거, 둘 다 있다고 봐야지. 네. 네. 근데 그건 모르는 거다. 정확하게 뭐가 많은지는 정확하게. 사실 모르죠. 조금 더 데이터 들여다보면은 가능할 것도 같아요. 네, 가능할 네. 것도 같은데. 네. 어쨌든 간에 정규직 우리나라 노동시장 양분화돼 갖고 정규직 비정규직 이렇게 되면요. 정규직 한번 잘리면은 그 컨시퀀시스가 진짜 큰 거죠. 그리고 저게 실업급여가 최대 나오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실업급여 안다는 1년인가 2년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24개월, 36개월, 48개월, 5년까지도 저 갭이 안 줄잖아요. 그거는 저분은 정규직 비정규직이 예, 자기가 그렇지. 최선을 다해서 동의합니다. 노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저분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저분이 해고되기 전에 시장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임금을 받았다는 뜻이지. 높은 것도 맞고 이제 정규직으로 다시 진입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노동시장 경직돼 있으니까 또 진입도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성은 어땠을까? 한번 여성 보겠습니다.
빨강색이 실직자고요. 그다음에 예. 검정색이 비실직자죠. 비실직자인데, 임금이 줄어드네. 조금. 여성은요 슬프게도요 어. 비실직자라 할지라도 임금이 줍니다. 야. 이거 여성들이 이제 40대 30대 엄청 많이 나가시고 예. 이런 것들이 또 사실 말하자면은 그 젠더 페이갭 예. 남녀 임금 격차를 와. 또 보여주는 슬픈 그림이고요. 유리천장. 네. 그런 다음에 어쨌든 실직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팍 줄었다가 이제 복귀가 되는데 네. 여기 보시면 요렇게도 줄고 요렇게는 올라가잖아요. 그러네요. 남자는 그냥 여기 올라가고 여기도 이렇게 네, 되고요. 네. 그러니까 남자 여자 같은 게 또 레이버 마켓이 굉장히 다르게 작동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어. 차이는 실직 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실직 후에 확 줄었다가 거의 전부 다 줄었다가 올라가는데 얼마나 극복되느냐 30%는 여전히 남아있다. 70%만 극복한다. 요거는 여성의 임금이 여기 2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원이었으니까 28%면 한 50만 원 정도 소득 감소. 저기도 소득 감소가 크네요. 여성도 소득 감소가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건강. 예, 건강으로 비슷해요. 하겠습니다. 건강이 제일 관심이네.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건강은 좋아진다. 다른 나라는 시간이 다 많이 남았어. 나쁘게 나왔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근데 심지어 소득도 저렇게 많이 감소했으니 다른 나라는 소득이 10% 정도 감소했는데도 건강이 나빠졌는데 30%나 감소했으니. 네, 사실은 여성도 30% 감소하고 남자도 33% 감소했으니까 건강이 나빠지겠지. 나빠질 것이라고 남들은 다 일단은 정규직인데 나만 정규직이 아니야.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은 먼저 사망률부터 보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제 사망률이니까 실직자와 비실직자는 차이가 완벽하게 없는 건데. 0이죠. 예. 죽은 사람 여기 있을 수 없으니까요. 예. 그런 다음에 돌아가시기 시작하는데 요 차이가 빨강색이 실직자가 살짝 높지만 계속 캐치업이 되면서요.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요. 그래요?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저 정도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오른쪽이 차이고 95% 컨피던스 인터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이가 없고요. 그런데 초기에 자살은 조금 늘어요. 확실히. 그건 처음에 뭐 당연히 그럴 수 그건 있는데. 그렇고. 초기 자살은 살짝 느는데 나중에 이게 컴펜세이션 되면서 차이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자살도 우리나라는 적다는 뜻이군요. 자살도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에 네, 비해서. 여기서 살짝 자살이 늘었다가 줄었는데 그거 되게 특이하네요. 아까 전에 미국이나 덴마크나 네. 등등등은 사망률 차이가 소득이 줄어든 차이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네. 사망률도 더 늘어나고 네, 뭐 네. 그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왔죠. 우리나라는 지금 남자는 사망률이 더 늘지 않았는데요. 네. 더 쇼킹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그 건강검진 데이터를 봤다고 그랬잖아요. 예. 건강검진 데이터를 봤더니 어. 음주 및 비만과 관련된 이 감마 GTP가 이게 검진 받으면은 맞아요. 간 너 수치 너 술 조심해. 많이 먹잖아. 이거 있거든요. 그다음 BMI가 이거 뭐냐 네. 이제 몸무게잖아요. 몸무게 키의 제곱으로 야. 나눈 거. 김혜철 교수님은 의사였기 때문에 이런 거 할 때 더 잘 받겠네. 와. 아, 네. 야, 나 의대 그만두고 나서 이거 안 볼 줄 알았더니 또 보네. 맞아요. 여성은요? 네, 그래서 이게 다 개선이 됐어요. 건강해졌어요. 개선이 됐다고요? 네, 개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개선이. 이거는 진짜 그동안 술 먹고 한 게 전부 다 회사와 관련된 거라는 뜻이지. 회사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술 먹고 회사 다니면서 회식하고 일은 안 하고 회식하고 음주만 하고 하다가 그렇게 살았다는 뜻인가? 네. 회사를 관두니까 술 먹을 일이 없네. 그 얘기를 여자를 보고서 다시 한번 갈까요? 네, 여자 한번 여성은요? 보겠습니다. 여성. 여성. 은 사망률이 어떻게 됐냐? 자. 여기 실직한 분들이고 여기 비실직자예요. 여성은 늘어난 것 같은데요? 여성은 실직하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딱 느껴지죠. 이거 아까 남자 차이 보세요. 남자는 막 바짝바짝 붙어가잖아요. 예? 여자는 확 벌어지는 거 보이세요? 저거는 외국 사례랑 비슷하네요. 이거 외국 사례랑 똑같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엔 차이고 95% 신뢰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0이랑 다르다. 여자는 사망률이 는다. 나 알았어. 저건 남편의 효과야. 네. 남편? 그 여성은 실직을 하면 네. 모르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주부였을 것이고 그러면 남편과 하여튼 집안일을 남편과 접촉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어쨌든 뭐 소득이 주는 것도 한국 있고 남성이 독특한 거네. 나머지는 다 비슷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해지는 건 한국 남성만 있습니다. 야, 나 저 여성 저거는요, 교수님. 네. 아예 취업을 안 했던 주부들과의 사망률을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게 아예 저게 실직 비실직의 탓인지
그렇게 오래 비교하면 싫어. 안 되죠. 원래 한 번도 이 직장을 안 가진 여성은요. 예. 원래 더 많이 아플 확률도 높고 아, 소득 그런가? 뭐 네, 그런가? 학력도 다르고 뭐 그래서 그래, 그렇게 그래. 비교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왜 이렇습니까? 나무에서는 가끔 떨어지십니다. 지금 대학원 다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가정이 지금 집에 있는 게 안 좋은 거야. 남편이랑 계속 같이 있는 게 좋을 리가 없어. 계속 그 얘기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아, 네. 왜 그랬을까? 그래서 여성은요, 이제 저희가 블랙박스를 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그 암, 심뇌혈관 질환 등의 만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입원도 다 증가하고 온갖 바이오 마커들, 건강검진의 콜레스테롤, 혈당 지표들 있죠. 예. 이게 다 만성 질환 지표잖아요. 이게 다 안 좋아집니다. 같은 한국인데 여성은 다 나빠졌다. 여성은 다 나빠지고 남자는 좋아져요. 너무 이상하잖아. 너무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이거. 너무 이상하죠. 그래갖고 너무 이상하다. 아 이게 진짜 말이 되냐. 그래갖고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저희가 좀 했습니다. 네. 일단은 한국에서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냐. 첫 예. 번째, 어. 아까 그 감마 GTP가 달라졌다 그랬잖아요. 예. 여기 보시면 감마 GTP 뚱뚱해지고 감마 GTP 올라가고 혈압 올라간다. 이거 뭐예요? 술. 술이죠, 술. 네, 술.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2013년도 주류 소비 및 소비 섭취 실태 조사 네. 식품안전처에서 한 남자 여성입니다. 네. 그 파란색이 남자, 빨간색이 여자. 음주 시 귀하께서는 주로 누구랑 드십니까? 누구랑 술 먹느냐? 누구랑 술 먹냐? 보면은 파란색이 높은 사람 누구야? 남자. 남자. 직장 동료. 가족 칭찬줄이랑 먹는 사람, 연인 배우자랑 먹는 사람들은 여성. 야, 저거 진짜?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이 술 먹는 게 주로 직장에서 먹는 거잖아요. 근데 특별히 제가 아까 본 게 제조업이 제일 많았다 그랬잖아요. 예. 좀 빡센 제조업. 아. 여기서는 회식 2000년대 초반 2000년대니까요. 회식 예. 여전히 굉장히 많을 때고 또 이제 이렇게 제조업이시니까 끝나고서 이제 친구들 직장 상료 동료들이랑 이제 엄청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순간적으로 해고되면서 술 먹을 기회가 아무래도 줄어들고. 줄어드는 거죠. 그게 하나 있습니다. 그 여성들은 남성보다 가족 친척과 술 먹는 게 훨씬 많구나. 술 먹는 횟수는 일단 남자 훨씬 많고요. 많지만 네, 어쨌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차이는 사실 큰 차이죠. 굉장히 많이 이제 직장에서 많이 술 먹는 거 일단 첫 번째 그거 하나가 예. 저희가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음. 또 하나는 뭐냐 성별의 근무 환경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네. 뭐냐면요 남자와 여자의 위험도 차이인데 여기 0이면은요 예. 남성과 여성이 정말 같은 직군에서도 똑같은 일을 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조업만 보는데도 예. 제조업에서 남자와 여자가 일을 다르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선소에서 남자랑 여자랑 일하면요. 예. 남자는 그 현장 가서 이제 이렇게 막 하는 네, 걸 네. 하시고 같은 제조업 조선소라도 여성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 일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예. 예. 그건 맞거든요. 그냥 그 일반, 팩트라서. 일반적으로 그러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근로환경조사가 있어요. 이거를 네. 저희가 다 모아갖고 2000년 저희가 연구하는 그 2010년대죠. 음.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뭘 했냐면 여기 보시면은 자, 환경위험, 진동, 소음, 고온, 저온, 생화학적 위험, 온갖 그 턱식 메터리얼들 있죠. 예. 인체공학적 위험들 막 엄청 불편한 어려운 자세들 막 이런 거 해야 되는 분들, 네. 과로, 비표준 작업, 폭력, 업무 요구와 통제, 막 고속 작업이냐, 빡빡하게 하냐, 뭐 이런 것들 쭉 봤는데 오른쪽에 있으면 남자가 더 많이 겪는 거고요. 0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남자가 많이 겪고 왼쪽에 있으면 여자가 더 많이 겪습니다. 예. 보시면 여자는 반복적인 움직임, 제조업에서 이렇게 그 핸드폰 만드시고 막 이런 분들, 그런 건 여성이 많이 한다. 여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요런 점 여기 뭐 고속 작업이라든지 빡빡한 마감 시간, 불충분한 시간 요건 주로 여성인데 남자들이 뭐냐 진동, 소음, 고온, 먼지, 증기, 담배 뭐 무거운 일 뭐 이런 거 다 남자들 과로 다 남자예요. 네. 저건 외국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비슷하겠죠. 아 같은 제조업이면 아무래도 좀 그렇겠죠. 예. 네. 그런데 예. 우리나라 특별히 굉장히 많이 심해갖고 여기 위험도 차이가 이쪽이 이제 굉장히 크고요. 네. 그랬을 때 이걸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나라의 직장을 잃었을 때 남자가 건강해진다는 얘기는 직장 일이 해로워. 직장이 너무 빡셌다는 얘기예요. 특히 어. 제조업에서 뭐 산업재해도 아직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산업재해율도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조업의 이 빡센 환경들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특별히 여전히 개선이 안 된 거죠. 이게 아주 후진국 수준인 거죠 아직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보세요. 제조업인데 진짜 맨날 막 어디 유해 물질이 막 이렇게 흡입하고 그랬어. 예. 그런데 잘렸어. 그럼 건강이 좋아지지. 그러면 저 건강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네. 단기적으로 적어도 저희가 본 게 5년 6년 따라갔잖아요. 아까 보시면은 60개월 그러니까 5년 따라갔는데 이게 이제 막 10년 20년이 되면은 소득 효과 장기적으로 나타나니까 더 안 좋아질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남자 근로자들이 특히 블루 컬러들이 굉장히 어렵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잘렸을 때 오히려 5년 동안 건강이 좋아지더라. 술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뭐 술만 있는 건 아니겠죠.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술이 유일한 채널은 아닐 것이다. 근로 환경 자체가 건강에 나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여전히 우리나라에. 저 다른 씁쓸합니다. 시나리오는 없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없네. 다른 시나리오도 좀 주십시오. 저희도 사실 고민 많이 해서. 야. 그러니까 저희 연구가 바이오마커까지 보니까 그게 완전히 이제 진일보한 건데 기존 네. 연구에 비해서는 또 이제 술 담배 얼마큼 했는지도 다 물어봤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제 술 많이 먹는 그러니까 술이 줄어요 진짜로. 직장 생활 끝나면 운동 늘어요. 이제 그런 것들 다 보여드렸고 이제 그게 더 진일보했는데 뭐 정말 이 근무 환경의 차이를 속속들이 쳐다보는 거 다른 데이터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추정만 하는 거죠. 야, 그래도 그 불안함이 클 것 같긴 한데 불안함. 그러니까 그로 인한 그 건강에 해로운 효과와 직장에 계속 다님으로써 받는 건강에 그 해로운 효과가 효과. 우리나라는 비등비등하고 다른 나라는 직장에서 주는 스트레스는 기본적으로 적고 실업에 대한 스트레스만 강하다. 큰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직장이 해로운 거네. 남자한테 직장은 진짜 해롭다. 남자한테요. 여자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남성의 그 무책임함이 나타난 결과 아닐까요? 실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지. 너무 속편해. 그래서 별 차이 없어. 여성은 걱정하는데 여성은 걱정하는데 스트레스가 없다. 잘려도 등산 다니고 사랑이 가는 길에 이런 길도 있지. 아유 경상도 남자를 지금 사실 제가 정말 보고 싶었던 게 또 사실은 배우자의 소득을 보고 싶었어요. 네. 실업한 남자인데 배우자가 돈 벌어다 주는 부인이냐. 야, 그러면 진짜 건강해지겠을 것 같아요. 진짜 건강해지고. 그런 거 다 보고 싶었는데 요건 그거까지 자료가 안 돼서 못 봤고요. 그래서 외국 사례를 좀 보시면요. 이 실업을 하면요. 지금 저희가 지금 추가적으로 연구 중인 거는 실업을 하면 외국 사례인데 뭐 배우자의 정신 건강도 나빠지고 그렇겠지. 이혼할 확률도 증가되고요. 속 터지지, 속 터져. 또 아버지가 실직하면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임금이 한 10% 감소. 저건 왜 그래요? 교육 투자 못하니까. 충분히 교육을 못 받으니까. 네네. 네, 하여튼 그런데 이런 그 가족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이 소득 낮은 가정에서 특별히 좀 두드러지더라라는 게 연구고요. 그러면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 남성의 경우에는 실직하면 본인만 건강 좋아지고 나머지 배우자 스트레스 받아 애들도 교육 못 받아 모든 가족이 다 나쁜데 본인만 괜찮아지는 거네. 그건 아직 알 수가 없어서요. 우리나라 연구는 아직 없잖아요. 이거 지금 외국 연구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요 가족 데이터를 붙여갖고 이제 똑같은 연구인데요. 연구 2탄으로 이제 자녀들한테 어떤 영향 줬냐, 배우자한테 어떻게 됐냐. 또 알 수 있겠네. 네,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남편이 실직하면 나 돈 벌러 가야겠네. 그러면서 이제 직업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는지가 궁금해서 그 다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실업이 하여튼 부정적인 이벤트인 건 확실한 것 같네요. 어쨌든 남성의 경우 한국 남자만 빼놓고는. 그러니까 직장이 너무나도 끔찍하지만 않으면 그러면 실업은 굉장히 나쁜 이벤트인데 그러니까 저는 너무 슬픈 게 대한민국 직장 특히 제조업이 얼마나 심했으면 실업의 위기, 실업의 스트레스를 극복하고도 더 건강해져. 진짜 너무 저는 사실 좀 속상했습니다. 그런 게 있지. 네네. 아마 우리나라 그 남성과 여성의 평균 수명 차이가 여성이 길잖아요. 네. 거기서 그것도 그럴지 긴 몰라.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크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여성이 기니까 길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흡연율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흡연율과 흡연율이 굉장히 크고요. 직장의 스트레스도 있겠죠. 직장 스트레스도 좀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이 연구를 저희 이제 보면서요. 어떤 분들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함의를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야, 실직이 건강에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니까 해고를 더 어렵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과연 이 그럼 아규먼트가 맞는가? 라고 했을 때 이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해고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이벤트이긴 하지만 경직된 노동시장이 해고도 어렵고 신규 채용도 적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고의 부정적인 영향이 극대화됩니다. 왜냐하면 그 직업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제 경직된 노동시장.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해고된 거는 죽으라는 뜻이지.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뭐 페어한 해고만 있는 게 아니라 부당한 해고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unexpected 혹은 뭐 내 건강 때문에 이렇게 해고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해고의 부정적인 영향이 극대화되는 곳은 경직된 노동시장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경직성 노동시장 유연성에서 하위권이거든요. 우리나라 자르기 되게 어렵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비단 여러 가지 페어니스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 연공제 해서 안 나가시는 아저씨들 그분들 젊은 세대한테 사실은 기회를 안 주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또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지만 어떻게 운이 없게 대학 입시에서 조금 잘 못해서 중소기업 가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올라와서 대기업 올라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지금 이프로님이 늘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항상. 근데 아까 전에 그거 보면 만약에 고용 유연성이 완벽하다면 네. 실직과 동시에 소득이 줄었다가 바로 커버가 돼야 되잖아요. 네. 만약에 완벽한 사회라면. 네네. 그런데 대부분의 사회는 소득이 확 줄었다가 네. 어느 정도 완만하게 따라가는 곡선을 보인다는 건 네. 노동 유연성이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럼요. 네네. 그러니까 실직이라는 이벤트는 이론적으로는 실직이 자유로운 게 네. 사실은 또 그러니까 경직된 노동시장이 해고되는 게 너무 큰 충격이긴 하지만 네. 반대로 유연한 노동시장이 그러면 현실적으로 소득이 커버되는 시장이 있느냐? 저는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33%나 떨어진 것이 계속 해소가 안 되는 거는 경직된 노동시장과 아까 그 처음에 또 많이 떨어지는 거는 실업급여가 약한 거고 맞아. 5년, 6년 지나도 이게 해소가 여전히 제일 큰 거는 경직된 노동시장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계속 안정 유연화 그러니까 안정 유연화 네, 어느 정도는 커버해주고 해고는 상대적으로 쉽지만 사회 안정망은 강화하자. 요거니까 그 폭이라도 좀 줄여주자. 네. 떨어지는 폭을 오히려 줄이자. 그리고 해고를 상대적으로 쉽게 하면 재취업도 쉬워진다. 일자리 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회 안전망이 되는 거라고 부분도 있는 생각해요. 것입니다. 네. 해고가 쉬우면 채용을 적극적으로 하거든. 내가 채용해보니까 알겠어요. 네. 사람 뽑을 때 굉장히 까탈스럽게 보게 돼요. 해고가 자유롭지 않으면 자유롭지 않으면 그런 면은 있죠. 까탈스럽게 돌다리를 10번 두드려 보고 채용 안 하고 그냥 아웃소싱을 해. 네. 그러게요. 그래서 안정 유연화가 우리 사회로 나가야 될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연구를 그래서 야 실직이 힘든 거니까 절대 그 노동 시장을 더 경직시켜 이거 아니다. 그런 뜻은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 재밌네요. 이거 언제 연구하시는 거예요, 이건? 대학원 저희 때? 한 5년 됐습니다. 5년 만에 때? 결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저희 서울대 이정민 교수, 황지수 교수 경제학과에 네. 셋이 같이 연구하는 것입니다. 아하. 교수님들 셋이 네네. 친하신가 봐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 5년 동안 했어요. 독특하다 진짜. 근데 우리나라만 우리나라는 진짜 특이하네요. 직장이 나쁜 걸까 아니면 남자들이 개념이 없는 걸까? 실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막 너무 잘 지내. 우리나라 산이 있어서 문제야. 산. 산이 너무 싸고 놀 수 있는 그 환경이 너무 잘 갖춰져 있어. 자연이 우리를 실직자들 다 이렇게 포용하면서 실직 효과를 준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주위에 도시 주위에 산으로. 홍콩 가능합니다. 홍콩 근데 너무 덥네. 소득은 30%나 줄어도 등산 가면 되니까. 등산 하루 종일 10,000원이면 된다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이 결과 미리 예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예상은 솔직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정도로 그냥 해외 사례처럼 그냥 우리도 실직이 주는 스트레스 때문에 대체로 나빠질 것이다라고. 그 정도 추측할 것 같죠. 네. 예. 그래서 경제학 연구가 꼭 그렇게 뻔한 것만 하지 않는다고 인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건 여성의 건강이 나빠지는 거가 안 나왔으면 우리나라 건강 진단에 문제가 있다 이건. 분명히 라고 할 나빠졌을 텐데도 저렇게 대충 보는 거다 우리나라. 근데 이럴 줄 알았다. 전 국민 그 건강 진단한다고 할 때부터 대충 그냥 하는 줄 알았다. 아니 근데 저는 그 연구 꼭 싶었는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성이 실직했을 때 배우자가 얼마나 일 많이 하는가. 그러면 배우자가 속 터진 배우자가 일터로 나가고 남성은 등산 다니면서 땡자땡자 놀고 건강이 좋아질 수밖에 없지. 그런데 또 속 터진 배우자가 일터로 나가면서 그 남편과 접촉하는 시간이 짧아지잖아요. 건강이 좋아져? 건강이 좋아져.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함의가 있네. 진짜 네. 우리나라 정말 독특한 나라야. 김현철 교수님, 하여튼 재밌게 와 이거 어려운 논문, 수준 높은 논문인데 엄청 재밌게 들었네. 네. 대학원생들이 이런 걸 배우는구나. 재밌네요 이런 것도. 경제학과 재밌습니다. 김현철 교수님이 해주니까 재밌는 겁니다, 사실. 그래 논문을 저자직강 듣기가 쉽지 않지. 응용 미시 경제학 기억해 네. 주십시오. 네. 자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